최근에 열린 아시안컵 U23 대표팀 경기에서 이민성호는 결국 4위에 머물렀습니다. 2살 어린 일본에게 패배했고 3, 4위전에서는 한 명이 퇴장당해 10명이 뛴 베트남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대회를 4위로 마감했죠. 저는 이 패배들이 그냥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축구가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축구의 미래가 왜 이렇게 암울할 수밖에 없는지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논란, 정몽규 회장의 4연속 선임까지 이어지면서 요즘 한국 축구는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이 솔직히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한국 축구가 더 깊은 암흑기가 앞으로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소년 아이들을 키우는 구조 자체가 지속적으로 좋은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축구의 미래가 왜 점점 흔들리고 있는지 그 이유 4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시선뿐 아니라 내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훈련시켜야 할지에 대한 기준도 훨씬 더 뚜렷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한국 축구를 비난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닌 한국 축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을 알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프로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코치로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축구는 대부분 학교팀 중심이었습니다. 큰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뛰어다녔죠. 그런데 지금은 축구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팀 구조에서 개인 클럽 중심으로 바뀌었죠. 이 변화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문제는 개인이 팀을 운영하다 보니 큰 운동장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훈련 장소는 자연스럽게 풋살구장 혹은 그보다 더 작은 실내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운동장이 작아진 게 한국 축구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뛰며 운동신경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근데 운동장 공간이 좁아지면서 많은 움직임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고학년은 그나마 가끔 큰 운동장을 나가기도 하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실내에서 훈련을 많이 받게 되고 있죠.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좁은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콘 드리블, 패턴 기본기 같은 운동만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하는 것이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죠. 그럼 여기서 어릴 때는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물론 기본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운동신경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많이 뛰고 빠르게 뛸 수 있는 환경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신경 가소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경 가소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훈련시키느냐가 아이의 속도를 결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콘 드리블을 많이 하고 드리블 자세를 디테일하게 잡기 시작하면 아이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자세를 신경 쓰는 순간 뇌는 빠르게 반응하는 것보다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콘 드리블이라는 제한된 움직임 속에서 아이는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의 신경은 그 느린 속도에 고정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 지표는 아이들의 근신경계를 비교한 지표입니다. 2차 성징 이전부터 달리기, 점프, 방향전환, 균형, 착지 같은 다양한 움직임을 많이 하고 자기 몸을 다루는 피지컬 훈련을 꾸준히 한 선수들이 근신경계 발달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만들어진 운동 능력의 격차는 나중에 훈련량을 늘려도 따라잡는데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어쩌면 훈련량을 늘린다고 해도 완전히 따라잡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2차 성징 이전에 어떤 움직임을 얼마나 다양하게 경험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구장에서 콘 드리블 위주의 반복만으로는 움직임의 종류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속도, 반응, 민첩성처럼 축구에서 정말 필요한 운동신경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콘 드리블을 하더라도 디테일한 자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게임처럼 만들고 지속적으로 경쟁을 붙입니다. 또 1대1이나 2대1 같은 스몰 사이드 게임을 정말 많이 하죠. 어린 아이일수록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 경쟁하는 상황
상황 속에서 본인이 가진 힘을 100% 꺼내서 뛰게 됩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반응하고 넘어졌다가 바로 다시 일어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운동신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정해진 동작을 천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몸과 신경이 스스로 적응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콘드리블, 리프팅처럼 보기 좋은 동작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요소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기본기, 콘 드리블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잘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레벨로 올라갈수록 더 중요한 반응 속도, 전환 속도, 순간 가속 같은 운동신경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축구는 0.1초, 0.01초 싸움인데 우리는 그걸 키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을 처음 가서 훈련할 때는 못해 보였는데 막상 경기에 들어가니까 템포가 너무 빨라서 놀랐다고 말했죠. 이 말이 진짜 핵심입니다. 유럽과 일본은 이 빠른 템포, 운동신경을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공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혼자 드리블을 얼마나 잘하는지, 운동신경이 잘할 수 없는 운동들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축구에서 기술은 결국 속도 위에서만 살아남는 능력입니다. 혼자서 공을 아무리 잘 다루고 화려하게 다뤄도 축구는 상대화하는 스포츠이기에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좋은 운동신경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학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반응 속도, 전환 속도, 순간 가속 같은 핵심 운동신경을 충분히 키우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상위 레벨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가진 운동신경, 즉 속도와 민첩성, 피지컬에 압도당해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한국 축구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팀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팀 구조로 바뀌다 보니 성적이 더 중요해졌죠. 개인이 팀을 운영하는 구조가 되면서 팀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 됐습니다. 성적을 내지 못하거나 팀이 주목받지 못하면 아이를 지키기도 어려워지고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지도 않게 됩니다. 결국 선수들이 모이지 않아 팀이 무너질 수 있는 구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 지도 방식은 자연스럽게 당장 이기는 방법과 당장 결과가 나오는 방법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나치게 전술 위주로 가르치게 되고 어린 나이부터 소리를 지르며 정해진 움직임만 하게 만듭니다. 거기 서 있어. 라인 지켜. 왜 거길로 가. 벌려. 아, 마음대로 뛰지 마. 이런 말들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없게 만들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어릴수록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실수하며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운동신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전술 위주의 훈련이 많아질수록 아이들은 점점 움직이지 않는 선수가 됩니다. 공을 받기 전에 먼저 눈치를 보고 뛰기 전에 지시를 기다리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창의적으로 플레이하기보다 틀리지 않는 선택만 하게 되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결국 창의적인 선수가 되지 못하고 수동적인 선수가 됩니다. 전술 위주, 기술 위주로 훈련하면 지금 당장은 실력이 빨리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등학생 선수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위 레벨로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신경, 창의성을 끝내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창의성은 드리블을 많이 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움직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창의적인 플레이와 좋은 운동신경을 가진 선수가 나올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SNS입니다. SNS에서는 드리블을 잘하는 아이들의 영상이 확실히 눈에 띕니다. 짧은 영상 안에서 화려하고 직관적이고 잘한다는 걸 바로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조회수는 자연스럽게 그런 컨텐츠에 몰립니다. 이 흐름 속에서 많은 팀과 개인 레슨은 드리블 위주의 훈련을 SNS에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본 부모님과 아이들은 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런 훈련을 받아야 실력이 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화려한 드리블 영상이 조회수를 끌고 그 영상을 본 부모님들은 저런 드리블을 해야 축구를 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훈련을 하는 팀이나 레슨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면 드리블 위주의 훈련을 하는 팀과 레슨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서 화려한 드리블이 축구 실력의 기준처럼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이들은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키워지고 운동신경이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만 늘어납니다. 상위 레벨로 갈수록 좋은 선수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유소년 현장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가장 큰 악순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몸을 쓰는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밖으로 뛰어나가고 점심시간에도 밖으로 나가 뛰어놀았죠. 집을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이터에 나가서 뛰어놀며 정글짐을 타고 철봉을 매달리고 아이들끼리 모여 술래잡기를 하고 경찰과 도둑 같은 몸을 써야만 하는 놀이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루 종일 뛰고 멈추고 넘어지면서 운동신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밖에서 뛰어놀 공간은 줄어들고 안전과 관리가 우선시되면서 아이들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놀면서 만들던 운동신경을 이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얻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생활체육을 통해 다양한 운동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운동을 통해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들이 축구를 하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뛰며 운동신경이 잘 만들어진 아이는 같은 드리블을 해도 같은 패스를 해도 빠르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강인 선수도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태권도장을 운영하셨던 환경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태권도장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공을 차고 몸을 쓰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또 축구만 반복한 것이 아니라 태권도, 줄넘기, 야구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는 시간을 보냈죠. 이 과정에서 균형, 반응, 리듬, 밸런스에 대한 기본적인 운동신경이 아주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시작했을 때도 또래에 비해 월등한 실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강인 선수의 재능은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다양한 움직임 속에서 운동신경이 쌓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많은 아이들은 이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점점 밖에서 뛰어놀 기회는 줄어들고 막상 축구를 하더라도 많이 뛰며 운동신경을 만드는 환경이 아닌 기술부터 배우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들이 쌓여 한국 축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많은 유소년분들과 부모님들이 꼭 알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프로선수까지 20년 가까이 축구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뭔가를 잘못해서 아쉽다는 것보다도 축구라는 자체를 잘 몰라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선수를 은퇴한 뒤에 공부를 하며 유튜브를 한 이유도 투아트 아카데미 레슨을 오픈한 이유도 저희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에게 공감을 해주시고 투아트 아카데미에 많은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장 한국 축구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아이 한 명 한 명의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것들이 한국 축구에 분명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소년 선수들과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